저희 무비시네영화방 소모임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모임 무비시네영화방은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무비시네영화방을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소모임 무비시네영화방은 인종, 성별, 국적,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구분의 잣대를 초월한 금기 없는 이해를 추구합시다. 말하는 쪽에 입과 듣는 쪽에 귀를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는 모임이 되길 기원합니다. 머리를 높게 하고 가슴을 깊게 하는 발전적인 모임을 만들어 갑시다. 사뮤엘 울만이 청춘에서 말한 것처럼 때로는 20살 젊은이보다 60의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하고 믿습니다. 육체의 젊음보다도 영혼의 청춘을 간직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모든 종류의 압제에 반대합니다. 자유로운 사고 속에 교묘하게 스며드는 편견과 고정관념, 나태함과 타성을 부단한 노력으로 물리칩시다. 무비시네영화방은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 자유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타인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것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 원칙에 동의하는 자라면 누구나 무비시네영화방 소모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거움이겠죠. 무비시네영화방 소모임에 가입해 우리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어떠한 시작에도 늘 잘 어울리는 해밍웨이의 축사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건배, 우리들에게 건배. 지금부터 두 사람이 저지를 모든 잘못에 대해 건배. 해밍웨이, 표류하는 섬들 중에서. 무비시네영화방의 소모임, 무비시네영화방.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제기사. 예, 출기사. 예, 남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11월 둘째 주죠. 오늘 시위로 서울에 10만인들의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저희 토요일날 또 비계도 축축축 오는데. 뭔 상관이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지. 뜬금포 정말.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오늘 프랑스 테러가 더. 맞죠. 오늘 아침에. 기억력. 아침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 인용하는 중에 계속 안 보던 CCNN을 좀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CCN이요? CNN. CNN. 아무튼 네.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 날인데 저희도 오늘 좀 기존에 좀 대작 어떻게 보면은 좀 상업 영화와 다르게 좀 작은 규모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예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초청이 돼서 틀어졌었고 그리스 영화 감독인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신작 더 라스타를 봤습니다. 설기사님의 추천으로 이 영화를 봤는데 설기사님 어떻게 이 영화를 알게 되었죠? 저는 이 영화, 이 감독의 전작인 송곳니를 아주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이번에 개봉하는 걸 알고 제가 몇 주 전부터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봤는데, 남기사님도 굉장히 이제 흔쾌한 표정을 극장을 나오신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 선택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흔쾌한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나도 모르겠네. 내 표정이 어땠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냥 주머니 꽂아, 손 꽂고 나오셨는데요, 남기사님. 아무튼, 네, 저희 그럼, 그래도 뭐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근황 토크 한번 할까요? 예, 또 네. 남기사님이 또. 네. 저요? 하셨으니까. 예. 네. 저요? 네, 뭐 이제 반백세에서 백수가 됐고, 뭐 이제 임금 문제로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지만 잘 해결이 돼서 그 정도? 뭐 그거 말고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항상 돈을 일하기 전에나 끝나고 나서 말이 참 달라요.
똥 닦고랑 똥 싸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사실 들어가기 전이랑 후가 다르다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똥 닦으라고 얘기하니 참 없어 보인다. 죄송합니다. 네. 뭐 그래도 다 받을 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너무 받아내야죠. 또 남기사님 또 네. 그쪽으로 또 진짜 돈 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손모가지고 다행이네요. 당연히 다 받으셔가지고. 세상이처럼 살아가는. 철 기사님도 좀 못 받은 거 해결되셨나요? 네? 전 못 받은 게 없는데요. 그 학원 쪽에서. 아 그거는 네. 그냥 랑 기사님이 네. 일감을 네. 좀 이따가 하자 네. 촬영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저희 계획이 좀 차질이 생기긴 했는데 네. 뭐 그동안 뭐 허리띠를 좀 졸라 매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긴축 제정하죠. 오늘부터. 예, 예.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본 영화가 더 랍스터라는 영화예요. 네. 굉장히 저희가 아르떼 영화관이죠. 소규모 영화관에서 봤고 예고편 한번 듣고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 다들 오늘 좀 재미있게 본 것 같아서 좀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Have you thought of what animal you'd like to be if you end up alone? Yes, a lobster. A lobster is an excellent choice. Have you ever been on your own before? No, never. Your last relationship lasted how many years? 12. Sexual preference? Women? Any children? No. And the dog? This is my brother. He was here a couple of years ago, but he didn't make it. As you understand from your brother's experience, If you fail to fall in love with someone during your stay here, you'll turn into an animal. Good morning. 44 days left. Breakfast is served. Would you like to dance? Mind if I join you? It's no coincidence that the targets are shaped like single people. We have to be totally synchronized. 5, 4, 3, 2. who do you think we should kill? I think we should leave right now. 예, 예고편 듣고 왔습니다. 예, 절 기사님, 저희 오랜만에 더 랍스터 줄거리 요약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화 이제 네이버 영화에서 찾아보시면은 전대미문의 커플 메이킹 호텔 이렇게 느낌표 딱 쪄져 있는데 전혀 이 문구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그냥 완전 미스매치네요. 어둡고 네. 예, 이 영화의 전반에 흐르는 이제 신경질적인 현악기 소리가 이제 이 영화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커플이 아닌 사람, 사랑하는 연인이 없는 사람은 이제 강제 추방당해서 어떤 호텔에 감금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45일 안에 그 호텔 안에서 뭐 짝을 찾지 못하면은 동물로 변하는 이런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그런데 여기 이제 데이비드라고 이제 중년의 남자 콜린 파렐이 연기한 중년의 남자가 부인이 떠나고 이 호텔에 이제 수용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맞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호텔을 탈출을 합니다. 맞죠? 그 호텔을 탈출을 했는데 탈출을 하면은 이 웃긴 게 또 여기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냥을 하는데 어떤 사냥을 하냐면 이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마취총을 들고 숲속에 숨어있는 외톨이라는 어떤 집단을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가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이 외톨이 집단이 있는 숲으로 이제 탈출을 해서 그 집단이 일원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데이비드가 짝을 만납니다. 근데 그 짝 이름이 안 나오네요.
짝 이름이 그냥 근시예요. 근시. 네이버 영화에도 근시 여인이라고. 근시 여인. 이름 한 번도 안 눈이 잘 안 보이는 레이첼 와이즈 분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이 또 외톨이 집단은 또 짝이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호텔 간 동반 되는 거네. 죽거나 아니면은 뭐 신체 일부를 잘라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또 이제 또 짝을 또 짝 없이 살려고 들어가는데 또 거기서 또 짝을 만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제 데이비드와 이 근시 여인이 이 집단을 이제 탈출하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줄기의 내용입니다. 괜찮죠. 한철 기사님이 요약을 했듯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어떤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 세계관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사랑 영화를 굉장히 감동 많은 세계관을 통해서 뭐 색다른 컨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남 기사님 이 컨셉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독특하게 봤고, 그러니까 우선 세계관을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세계관을 구축을 해놓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영화를 볼 때 되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냥 그 세계관에 맞춰서 녹아들어서 봐야 되는 건데 되게 독특했어요. 우선은 되게 극단적인 상황 두 개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한 호텔이라는 공간은 커플이 안 되면 그러니까 동물로 변하거나 또는 뭐 추방을 당하는 뭐 이런 느낌인 거고 숲이라는 공간은 커플이 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인 두 상황을 놓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우선은 뭐 아쉬움도 되게 많은 영화긴 하지만 배우들 연기도 되게 좋았고 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보고 나왔죠. 생각할 게 되게 많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컨셉 자체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컨셉을 생각했지? 라는 생각. 그 기존의 짝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커플이 대화만 하는 공간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주변에도 많고 이걸 소재로 한 어떤 것들이 많은데 또 그와 반대되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를 상반되게 보여주고 그 안에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질문 던지는 자체가 굉장히 좀 저도 엄청 신기하게 봤습니다. 근데 또 지금 드는 생각인데 남 기사님이 또 공교롭게 이런 영화를 같이 보게 되는데 남 기사님 필모 중에 이런 어떤 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컷들의 영화가 한편 그 영화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노래방에서 노래방이었는데 노래주점이었는데 그 나이트입니다. 나이트였고 그거랑은 되게 많이 다르고 아니 여기서도 보면은 호텔 내에서 계속 막 찝쩍거리잖아요. 어떻게든 짝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의 흔한 일상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매일 밤 밤거리를 헤매며 뭐 하나 건수 없나 돌아다니고. 근데 그러니까 45일이라는 그 지정된 시간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치고는 되게 저는 소극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 모습들이 되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되게 하나 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딱 하나가 더 있었던 거는 그 공통점이 없으면은 이 연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들의 맞아요, 저도. 가치관이 되게 저는 신기했거든요. 100% 공감합니다. 뭐 눈이 그러니까 근시인 사람은 근시를 찾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을 찾고 아니면 코피를 흘리는 사람은 코피를 흘리는 사람을 찾고 이게 꼭 그런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생각관도 되게 신기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이 거짓으로 노력하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초반에 깔린 것만 보고 봤을 때는 되게 그러니까 이 남성성의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남성성의 싸움이든 어쨌든 여성성의 싸움이든 뭔가 그런 치열함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죠. 그걸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더 좀 그러니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분들이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되게 지쳐 보여요. 되게. 맞죠. 지쳐 보이고 성욕만 남아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을 찾지 못하면은 자기가 동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인 것들이에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저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감독님께서 그냥 정해놓은 어떤 가치관이고 생각관인 것 같아요. 세팅을 이렇게 한 거고 그 세팅을 한 이유는 저는 약간 사회비판적인 문제가 거를 가져온 것 같았는데 요즘 그러니까 외국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플 지옥 뭐
이런 식으로 개그를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커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모태솔로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커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되게 삐딱한 시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것들인 건데 그거를 되게 직접적으로 저는 깠다고 봤거든요. 감독님께서. 이 감독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깐 부분은 분명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자가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하나씩 하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연애를 못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충족을 시켜주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설정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고 그게 되게 크게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 기사님은요? 네? 철 기사님은? 그러니까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감독이 연출 스타일이 어떤 세계를 진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을 세팅을 해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도 뭐 요즘은 저는 약간 좀 진짜 성역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요즘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 돌아가는 세태가 진짜 되게 지쳐요. 되게 지쳐 있는 거죠. 또 지금 사랑이 뭔가. 철 기사님 되게 연말 꿈꾸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연말 시즌에 찾아왔잖아요. 그런 프라이버시는 좀 시켜줍시다. 완전히 똥자루.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공통점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호텔 안에 사람들은. 근데 사랑이란 게 사실은 서로의 단점을 보고 이해해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되는데 즉 호텔 안에서의 자기적인 설정이 된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의 단점을 내가 채워준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반대로 숲속에서도 콜린 파웰이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처음에 나와 같은 근시를 가진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데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았잖아요. 눈을 잃게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눈이 근시였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근시가 않게 그 여자가 근시가 아니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근시 때문에 사랑하는 거 사랑을 할까요? 나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엔딩에 대해서 엔딩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고 싶고 솔직한 얘기로 그 마지막 부분에 칼을 쥔 상태로 끝나버리잖아요. 열린 결말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거 결말을 좀 설명해볼까요? 그러니까 엔딩을 좀 이따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나온 얘기, 그러니까 제 기사님이 한 얘기에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 완전히 그냥 저는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걸 다 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비판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랑이고 단점을 보완해줘야 되는 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인 거죠. 그것들을 다 까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사랑이 어떤 무슨 조건 이런 거 사랑에 대한 조건을 다 깐 느낌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는데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랑일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사랑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단면이 어디서 나왔냐면 초반 부분에 이제 나왔던 그러니까 물론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건데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를 가지고 묻는 장면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거는 편견이고 선입견이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솔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솔로들이 모이는 숲도 그렇고 여기 호텔에서도 그렇고 그 편견들 때문에 지금 다 구속하고 엇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렇게 하는 게 범죄는 아닌 건데 그러니까 콜린 파렐이 그 매력 있는 언니 누구죠? 그 언니 올리비아 콜맨. 아니 그분 말고 단발머리 네, 짧은 머리 그 냉혈인 그분이랑 사랑을 하다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콜린 파렐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도망을 가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그게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됐던 건 둘이 같이 사랑을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거짓이라고 남자 쪽이 무조건 피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면서 아 이게 사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남 기사님 말 들어보니까 영화가 사랑도 되게 많이 비판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 제도도 되게 많이 비판하는 것 같고 또 자녀도 아예 비판을 하는 것 같고 자녀 자체 맞아요. 자녀도 결국엔 두 사람의 사랑의 불씨가 떨어졌을 때 이 둘을 붙여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전반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것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랑 플러스로 저는 이제 사람들의 그러니까 선입견, 고정관념, 그러니까 커플이 되어야만 한다 또는 결혼을 해야만 한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되게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도시로 가서 경찰관들이 공무실평을 하는 모습만 봐도 되게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지금 사회로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왜 그 경찰관들이 검문을 하냐면은 쇼핑몰에서 남자 한 명이 있거나 여자가 한 명이 있으면은 그들이 커플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검문하는 거예요. 커플인지 아닌지 이제 감별하는 감별하는 거죠. 예. 근데 감별법도 되게 유치하죠. 뭐 바닥에 진흙이 묻어 있나, 발바닥에 진흙이 묻어 있나, 뭐 손톱에 때가 끼어 있나 안 끼어 있나 이런 걸로 커플로 감별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되게 그냥 현실 상황과 대비해서 보면은 되게 유치하고 말도 안 되고. 저는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손톱 때나 발바닥 흙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세계관 안에서 수고로밖에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고를 판별하는 느낌이었고 숲에서 온 외부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느낌이었고. 보셨죠? 살짝 좀 졸았어요. 네, 다 좋으신 것 같네요. 영화는 재밌는데 피곤한 건 나는데 아침에 좀 피곤했어가지고. 네, 아무튼 사랑에 대한 아니, 영화를 보면은 제가 줄거리는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설정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 보면 약간 진짜 어떤 설정이 있죠? 웃음이 나오는 설정도 많고. 그 맞죠. 약간 이 감독이 유머가 있어요. 보면은 농이 있어. 블랙 유머가 있어요. 이게 줄거리 때 얘기 안 했는데 콜린 파렐이 데이비드가 한 명의 여자랑 짝이 돼서 짝이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약간 좀 사이코패스 여성이에요. 맞죠. 근데 어떻게 또 그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얘랑 잘 돼가지고 같은 방 합방을 쓰고 이런 중간 내용이 있는데 그 여자가 근데 콜린 파렐이 연기를 했던 거죠. 자기도 냉혈암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뽀록이 난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근데 이 여자는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없는 막 그래서 막 당신 처벌시킬 거라고 근데 막 콜린 파렐이 막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이게 장가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콜린 파렐이 강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이 호텔에 들어왔다가 짝을 못 찾은 자기 형이에요. 자기 형이래. 근데 그 개를 이제 이 사이코패스 여자가 이제 발로 차서 죽여버려. 그걸 보고 이제 콜린 파렐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내 형이 죽었으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 여자 들어올까? 이거 물이라고 눈물이 아니고 물이라고 당황해가지고. 약간 블랙 유머가 있어요. 중간중간 엄청 많았어요. 블랙 유머가 재밌는. 또 재밌는 설정이 뭐가 있었죠? 뭐 축하 파티를 일렉트로닉을 들으며 춤추는 모습이라든가 혼자만이 춤추는 모습이라든가 근데 그거는 실제로 있지 않아요? 섀도우 댄싱이라고 해가지고 있기는 한데 무슨 페스티벌 가면 막 있더라고요. 그쵸 있죠. 있어요. 이어폰 쓰고 하는 거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노래도 나오고 자기는 딴 노래 듣고 그러면서 춤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대사가 되게 웃겼죠. 저는 그러니까 숲속에는 다 솔로여야만 하니까 저는 노래도 일렉트로닉만 들어요. 왜냐면 혼자 춤춰야 되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유럽식 유머인 것 같은데 이해는 솔직히 잘 못했어요.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몰랐고 추운 유머가 있죠. 또 그 자위한다고 해서 그 장면은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그 호텔 안에서 자위를 못 하는데 한 남자가 자위를 해서 걸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그 손이니까 그 손을 토스터기 안에 넣어놓고 자위를 못하게 만드는 장면도 있는데 그 장면에서 되게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큰 설정도 되게 희한하지만 잔가지 설정 자체들도 되게 뭐 독특하고 뭐 창의적인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 좀 뜬금없이 막 잔인한 장면이 부스부스 나오고 약간 불길한 기운을 만드는데 약간 좀 탁월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철 기자님이 전 영화랑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영화를 봤는데 완벽하게 지금 줄거리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것도 송곳니라는 영화도 비슷한 게 그거 남기사님도 보셨죠? 네 봤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세 딸을 데리고 사는데 이 세 딸을 철저하게 외부하고 이제 통제시켜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키웁니다. 웃긴 게 근데 언어도 자기들만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철저하게 이제 외부하고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큰 딸이 호기심을 가지고 외부 세계로 이제 나가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내용인데 이것도 완전 그냥 약간 좀 사이코틱한 영화. 남 기자님은 그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아, 되게 독특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는 같은 감독인지 모르고 봤다가 이 느낌이 저는 처음에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톤이나 뭐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진행이나 솔직히 완전히 다른데 그냥 이거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받고 있었는데 이제 나오면서 철 기사님이 그 같은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가 한 번에 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사람 영화는 이럴 거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너무 확실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독특했어요. 그 송곳니도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를 쓰는 부분도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고 맞죠. 숲으로 도망가서부터 이제 자기만의 언어가 따로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공통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화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감독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약간 딜레마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인간성을 시험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마이 스타일. 네. 그죠. 저희가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여배우 레아 세이두도 나오고 뭐 영화난 오빠도 콜린 파렐로 나오고 또 남 기사님이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레이첼 와이즈 그 근시 역할 하셨던 분도 이제 러블리 본즈를 보면서 물론 크게 많이 나오시진 않지만 되게 러블리 본즈가 어떤 영화죠? 전 사실 이게 그것도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스릴러고 범죄랑 뭐 드라마랑 뭐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꼬마애가 죽고 나서 그 사후 세계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은 안 드립니다. 봐오면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도 되게 매력적으로 나왔었고 뭐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고 되게 깜짝 놀랐죠. 우선 많이 늙으셨구나 이런 것들. 맞죠, 많이 늙었더라고. 러블리 본즈가 2003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8년도 영화라서 많이 늙으셨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레아 세이도 같은 경우도 이제 솔직히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저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나왔을 때가 제일 인상 깊었었죠. 레아 세이도 같은 경우. 요즘에 가장 핫한 프랑스 여배우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가장 핫하죠. 네, 007 본드걸도 하시고. 그 최근에 또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그것도 되게. 그거는 오래됐죠. 그 영화에서도 주인공을 하고. 베니쇼도 나오네요? 베니쇼가 그 코피 흘리는 남자로. 이 남자 향수였나? 향수 주인공이죠. 거기 나오고. 제이카 바든도 전 이쁘더라고요. 제이카 바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교정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콜린 파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저는 그냥 무난했는데 남 기사님은 어떠세요? 그냥 아까 연기 변신은 좀 놀라웠어요. 그게 원래 콜린 파렐은 약간 젠틀하고 약간 멋있는 동네형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약간 후덕하게 나오고 살도 많이 그런 것들은 신선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막 이 사람 연기에 감탄하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무난했다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콜린 파렐도 이제 그 누구냐 요즘 그 인터스텔라 주인공 맥 데이먼? 맥 데이먼이야. 매튜 맥커너리. 매튜 맥커너리? 약간 그 노선을 이제 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 노선보다는 그 노선에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이제 많이 드시지 않았나? 콜린 파렐이? 아차 싶었던 거지. 나도 정신 차리고 연기해야지. 가셔야 할 길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테이큰 리암 리슨 길이던지 아니면은 그분 누구시냐? 킹스맨 콜린 퍼스? 콜린 퍼스 길이던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차기작을 보니까 신비한 동물 사전이네요. 이거 그거걸요? 해리포터 스피노프? 아 그래요? 여기서 어떤 역할 하시려나? 뭔가 하시겠죠. 이거 주연이 에디 레드맨이에요.
전 잘 모르는 영화라. 네. 해리포터 스피노프. 아무튼 저희 이 영화 보면은 배우들의 연기도 참 근데 저는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게 솔직히 이런 영화는 배우의 연기가 도드라지기보다는 감독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 아니 약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요하는 연기를 또 해야 되는 맞죠, 것 맞죠.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 100% 동감을 하는데 연기론이 다를 수, 그러니까 연기 방식이 작품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톤과 이런 거. 근데 그 매력을 보여주는 거는 배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물론 되게 통제된 연기를 해야 되고 튀는 연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레아 세이드가 나왔을 때 그 아우라가 있었잖아요. 맞죠. 저 되게 오래된 배우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85년생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 아우라가 다르다는 느낌이랄까? 사실 콜린 파렐은 네, 죄송합니다.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별로 그냥 안 좋아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남자를 안 좋아하긴 해요. 남자를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그런 아우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레이첼 와이즈도 솔직히 아우라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레아 세이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 딱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연기를 되게 오버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 기사님이 말한 대로 되게 감독님 통제하에 된 연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뿜어져 나오는 매력인 거죠. 그냥 그 사람의 그게 되게 배우로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럼 우리 좀 분위기가 다운했는데 삼행시 한번 할까요? 올려줍니까? 랍스터 내가 한번 봤을 할까요? 때 더 다운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성현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지금 짧게 하겠습니다. 네. 랍스터로. 네, 저희 영화 하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영화가 랍스터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지 않았나요?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혹시 이 삼행시를 듣고 좋은 분이 있으면은 좀 반응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에요. 반응이 없는 게 희소식일 수도 있어요. 무관심이 희소식. 그러면 랍비. 랍비 스님. 랍비 스님 터틀맨. 그 인물 관계가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신기했던 게 절친이잖아요. 여자 둘이 코피 흘리는 여자랑 네. 그냥 그러니까 뭐 금발 머릿결이 풍성하다고 자랑. 머릿결이 풍성하고 머릿결이 좋다고 하는 그 여자랑 되게 뭐 12년지기 몇 년지기가 네.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무 일이 없었다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둘이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것도 너무 되게 많이 비판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지점으로? 그러니까 사랑 앞에 무너지는 친구들의 어떤 세태랄까? 그러니까 남자 셋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남자 셋은 되게 오랫동안 만나본 사이는 아니지만 그 숲에서 마주쳤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감독이 정말 많은 장치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장치를 넣어놔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려워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장치들을 정말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저는 근데 그 둘이 뭐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비아냥거리잖아요. 그 친구가 약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간으로서 마지막 삶을 사는 건데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시 낭송하듯이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냥 저 같아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철 기사님은 저랑 되게 친한데 철 기사님이 나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살아가고 내일부터 돼지를 살아야 되는데 내 앞에서 그냥 울지도 않아. 그냥 편지 그냥 앞으로 했으면 잘 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저라도 한 대 가기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사랑을 얻었으니까 넌 내 알바가 아니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둘이 계속 붙어 다니다가 난 사랑을 얻었으니 네가 돼지가 되든 뭐가 되든 그렇죠. 나랑 무슨 관계야? 의 어떤 느낌이 전달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제 나중에 이 말인가? 네, 조랑말 같은 게 됐을 때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만져주잖아요. 동물 만지듯이 정말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그걸 이게 또 그런 걸 또 하나 깔아놓으셨구나 여기다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죠. 혹시 이분도 사랑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이 많으신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크게 차였을 거야. 크게 차였는 그게 차이구나.
최근에. 배신 그리고 또 최근에. 그리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했는데 결혼하기 되게 싫고 이걸 영어로 승화시킨 거지. 이럴 때 영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영화가 고맙습니다. 혹시 내가 이제 어떤 동물로 살아가야 된다면은 남기사님이 저 랍스터예요. 랍스터. 왜 랍스터죠? 푸른 피와 귀족의 어떤 그런 거랑 계속 번식을 하니까 남기사님 100년 넘게 하는 저요? 네.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로 살든 뭐 인간이 아니면 뭐 다 똑같죠 뭐. 그렇죠. 저 사자로 살겠습니다. 왜 사죠? 인간 생애에서 거느리지 못했던 수많은 왕이 되고 싶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밀리면 왕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화 참. 네, 되게 궁금한 거는 이 영화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랍스터를 랍스터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칭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A 랍스터인 거죠. A 랍스터라고 하는데 왜 제목을 더 랍스터라고 했는지가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그냥 랍스터라고 해도 되잖아요. 더 랍스터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랍스터. 다음 사람 이야기 있어서 55분까지 혹시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님. 저희가 건대에 있는 뭐 스터디룸에서 녹음을 하다가 저희 예약한 시간을 지나버려가지고 쫓겨났어요. 더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만실이 돼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스터디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 그래서 더 예약을 못하고 주변 스터디룸도 수색을 해봤지만 거의 다 만실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름 모르는 건물 지하에 있는 공간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엄청 울리는 것 같네요, 느낌이. 네, 되게 울려요. 되게 울려요. 네. 울리는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좋은 방송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하면 더 울리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좀 가까이 대고 예. 말씀하시죠. 그럼 입을 모을까요, 저희? 네. 입을 모아서? 네. 빨리 진행하시죠. 네. 아까 남 기사님이 했던 얘기 조금 마저 이어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철 기사님이랑 따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저희 어떤 공상 과학이었던 걸로. 그렇죠. 랍스터는 그냥 네. 고유 명사니까 네.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랍스터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영어 사전에. 우리가 아는 흔한 동물 랍스터가 있고, 속은 사람? 이런 의미가 또 랍스터가 있더라고요. 속은 사람? 네. 진짜요? 네. 속았던 사람. 이거를 랍스터라고 부르다고 한다. 그것도 네. 어떻게 일맥상통하네요. 네. 사람에 속았던 사람. 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영화 속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뭡니까? 저는 감정이란 게 숨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억지로 만드는 게 더 어렵다. 이런 게 이거 와닿았어요. 그죠. 마음에도 없는 사람. 네, 사랑해야 내가 돼. 급하다고 소개팅 나가서 마음에도 없는 사람한테 막 붙잡고 막 매달리고 이런 네.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결여된 거예요. 그런 속인 감정. 저는 뭐, 네. 뭐 대사가 이상 깊다기보다는 그 숲에서 이제 두 사랑하는 남녀가 수신혼을 만드는데 저는 그 장면이 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맞죠. 그 마지막 그 계획 그 이제 대장을 죽이고 이제 자신들이 탈출하는 계획에서도 더 이상 둘만의 암호를 만들었는데 여자가 눈이 멀어서 그 암호를 보지 못하니까 말로서 뭐 왼발을 2번 치고 왼발을 올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래도 그 여자는 이미 다 둘만의 이제 암호가 있으니까 알아듣는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남 기사님 저는 네. 그 레아 쌤도 그 부모님 만나러 갔을 때 네. 그 둘이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열정적으로 키스를 하고 어떤 애무를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되고 금지되고 굳이 수신호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조심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앞에 무너진 거죠. 어떻게 맞죠. 보면 그 무너지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죠. 저도 사실은 그 로망스였죠, 연주되는 곡이. 그 로망스의 운율에 맞춰서 두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진한 키스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자기 몸들을 서로의 몸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숲속에서 그게 금지가 되니까. 그런 장면 보니까 애틋하더라고요. 참. 저도 그 장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사실. 자연스럽게 이제 엔딩 장면을 좀 얘기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되게 열린 결말이잖아요. 이게 맞죠. 되게 열린 결말이고, 과연 칼을 찔렀을까 안 찔렀을까? 저는 안 찔렀다고 생각하고, 전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둘이 결국 탈출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 여자 주인공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니까 그 남자 주인공 역시 갑자기 음식점에서 스테이크 칼을 달라 그러고 그 스테이크 칼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을 찔리는 신용을 하면서 끝이 나요. 여자와 똑같이 데려고. 근데 확실히 눈을 찔리는 건 아니고 찔릴까 말까 하는 장면에서 끝이 나는데 남 기자님은 안 찔렀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찔렀을 것 같아요. 굉장히 회의주의자시고 회의주의라기보다는 그 공통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남자잖아요. 결국 이 남자도 여기 설정상. 근데 그 여자가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장님이 돼버리고 나서 자기랑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 약간 둘이 그러니까 그 장님이 되고 나서 그 끝장면에 가기 전에 다툼 부분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저 남자가 안 찔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캐릭터상의 느낌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남자는 또다시 숲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랑을 찾지 않았을까가 생각이. 왜냐면은 되게 근시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끼 갖다 주는 남자한테 찾아가서 너 근시 아니냐고 하면서 막 어떤 광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들이 보면서 결국 이 남자도 그러니까 자기의 근시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인 거죠. 저도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에 콜린 파일 입장이었다면은 오늘 못 찔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와이프를 가지고 1년 이제 계속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눈을 안 찌르고 도망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바람은 사실 찔렀으면 좋겠어요. 찔러서 그 둘만은 좀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사실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인데 아무도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호텔 매니저마저도 사실은 그 레아세이두가 찾아가가지고 총을 건넵니다,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이제 협박을 당하니까 자신의 아내한테 총을 쏴버리려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방증하듯이 그 누구도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둘만은 좀 아름다운 사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 제 희망사항은 찌르지 않고 사랑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맞죠. 왜냐면은 다름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지정돼 있던 어떤 그 설정들을 다 깨버리는 어떤 그런 장면이 돼버렸을 테니까. 그러니까 눈을 안 그러니까 제가 만약 감독이었으면, 저는 열리결말을 되게 안 좋아했기 때문에 눈을 찌르지 않는, 그러니까 칼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남자가 도망갈 것처럼 보여주고 엔딩으로 그 여자 주인공이 손을 잡고 가는 남자 주인공이 뭐 뒷모습이든 앞모습이든 보여주고 끝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정체가 딱 그 장면으로 해설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칼에서 끝나셔가지고 되게 할 말이 많아지긴 했죠. 덕택에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약간 열린 장면들, 우리가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첫 장면도 약간 그렇잖아요. 첫 장면도 비가 우적우적 오르는 거리에 어떤 여자가 차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멈추는 장소는 소가 있는 장소예요. 말이었죠. 네. 말이 있는 장소인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는데 첫 장면부터 잤네. 나가가지고 이제 말을 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이 올라오는데, 그 장면, 오프닝 장면이 사실 영화 속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데 엔딩 장면과 마찬가지로 좀 해석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다들? 그 장면을 보면서 말을 죽이는 한 여자를 보면서. 저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른 의미를 한 번 보고 찾기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다시 보게 된다면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으로는 단순 설정을 그러니까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말이 사람이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시작하는 거고 그냥 말을 죽인 거잖아요. 맞죠. 그거를 그냥 설명한 거지 않을까.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과대 해석일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좀 찾아봤는데 다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엔딩 클립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쿠키 영상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좀
타이틀이 올라오자마자 극장을 빠져나왔는데 쿠키 영상을 많이 봤다면은 좀 더 첫 장면과 마지막 장에 대한 좀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는 분 글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열린 장면 되게 많은 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호텔 매니저가 총 쏘고 하는 네. 장면, 그 친구랑 코피 흘리는 친구도 다 까발리잖아요. 맞죠. 그거 아니다. 거짓이다 까발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결국. 파멸이 됐는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게 열린 이야기인 거죠. 그 부분들도. 그게 깨졌을지 안 깨졌을지도. 맞죠. 과연 그 설정된 공간에서 억지로 사랑한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을 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정으로도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 이제 좀 마지막 이제 저희 코너로 좀 진행해 볼까요? 네. 각자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 대한 추천을 해줄 건지, 청취자들에게 비추를 해줄 건지, 이런 보던지 말든지를 할 건지, 그 이유랑 해서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설 기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유는요? 그 오랜만에 신선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입맛을 맞을 것 같아요. 남 기사님. 네, 저도 추천이고, 네. 그러니까 외로움에 관련된, 그러니까 외로움과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저는 완전 강추를 드렸는데 이제 연말 연시 이제 모두 외롭고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좀 더 사랑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시즌의 그러니까 날짜에 나이에 떠밀려가지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찰해보고 좀 개념화할 수 있는 영화지 않나 보고 난 뒤에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강추해드려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28년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남은 게 없네요. 네. 저희 또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연관해줄 수 있는 연관 영화 추천. 남 기사님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있는데 네. 떠오르는 영화는 되게 많은데 뭐 두 개 딱 추천을 하면은 하나는 이터널 선샤인. 그러니까 어떤 사랑에 대한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재개봉을 했기 때문에 네. 재개봉 영화 중에 또 최고 관객수를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극장 가서 보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주저없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다른 한 영화는 뷰티 인사이드라는 최근 이제 네, 저도 그거 한국 봤어요. 영화인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한 그것도 비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저는 추천드립니다. 남 기사님 뷰티 인사이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억울했어요. 왜요? 왜 내가 이거를 학교 때 생각 못했지? 그러니까 되게 연출하고 싶은 그러니까 연출하고 싶은 내용이고 네. 해보고 싶은 내용이고 설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았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바뀌는 장면을 과도한 CG나 이런 걸로 처리를 했더라면 되게 실망이 컸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넘겨버리는 장면이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한효주였습니다. 맞죠. 네이버에 외모가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영화를 내가 그냥 내가 유연석이란다. 남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잡아야죠. 맞죠. 저도 두 영화 저도 오랜만에 본 한국 영화 중에 또 사랑 영화의 기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추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김 기사님이 저희 다른 방 김 기사님 있잖아요. 이 뷰티 인사이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편 들으면은 좀 더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설 기사님 추천 영화?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마스터를 연관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냥 명작이잖아요. 어떤 내용적인 뭐 비슷함이 있다기보다는 네. 어떤 감독이 철저하게 계산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출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폴 토마스 앤더슨이란 거장의 영화를 그것도 마스터란 영화가 굉장히 그런 거를 잘 직조해놓은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이후면은 그 영화가 훨씬 낫지 않나요? 데어 윌리 아니요 세트 지어놓고서 모비딕 아닌데?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중에요? 아니 폴 토마스 앤더슨 거 아니에요. 그 라스폰트리에 거요? 라스폰트리에 도그빌 이런 거요? 도그빌 버거빌은 어떤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라면은 거의 최적화의 어떤 그러니까 세트를 지어놓고 배우들 연기를 되게 통제해서 찍은 영화였는데 이거는 뭘 하나만 얘기해도 스포일이 되는 영화인데 도급이라는 영화 자체가 그 영화는 그러니까 연극 무대 같은 데에다가 흰 선으로 네모 만들어 놓고 누구 집 이렇게 써놓고 거기 들어가서 연기하고. 그래요? 연극 영화예요? 연극인데 연극을 영화화 시켜버린 거죠. 그럼 도급이 또 마스터 절 기자님 추천 영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약간 인간의 딜레마적 상황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퍼니게임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랑 분위기도 굉장히 비슷하고 주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분위기랑 원초적인 어떤 인간 감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에게 영화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감독이 뭐죠? 퍼니게임? 그 할아버지 감독 미카엘 하나. 네, 그 감독의 퍼니게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 때울 수도 있지만 남기사님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내일이요? 네. 왜 갑자기 내일 괜찮으면 이터널 선샤인 한번 저희 녹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내일은 쉬는 날. 내일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네. 그럼 평일날 한번 봐서 이터널 선샤인 한번 녹음하죠. 이터널 선샤인은 혼자 2시간을 떠들어야 돼서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다 같이 우리가 또 다 같이 멤버가 안 모인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이 모였을 때 한번 추진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음질 상태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떻게 죄송합니다.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 다음 영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